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1일 화요일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홍선입니다. 자, 오늘도 사이드카가 걸렸죠? 네, 매수 사이드카 코스피에서 발동이 됐는데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 하루하루 사이드카의 진짜 연속입니다. 오늘은 일단은 반등장은 확실합니다. 장 초반에는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도 있었고 보합권에서 방향성 좀 탐색해 보려는 느낌도 있었고요. 특히나 코스닥은 확실히 좀 약했었는데 코스피가 정오쯤 12시 한 40분쯤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고 그때부터 또 코스닥도 상승 반전하면서 지금 현재 0.5% 정도 코스닥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감까지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수 잠깐 확인해 보고 두 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스피 3.7% 상승하면서 6,761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6,830선까지 회복해냈었는데요. 6,760선 현재는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0.5% 상승 753선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개인이 2조 넘게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 수를 보면요, 좀 비슷해요.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 수가 한 60개 정도 더 많지만 470개, 410개 이렇게 상승 하락 종목 수 나뉘고 있고 코스닥은 지수 자체는 0.5%밖에 오르지 않지만 1,006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어서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좀 상승 기운이 퍼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도 1%대 올라가는 흐름 포착이 되고요. 중국 증시를 비롯해서 니케이도 2% 넘게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센터장님과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두 분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도 반등 반등. 네, 어쨌든 색깔은 반등장으로 좀 확실한데 물론 폭의 차이는 있습니다. 코스닥은 좀 아쉽기는 하고 코스피도 글쎄요. 경우에 따라서는 요 정도 반등도 좀 아쉽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는데 두 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센터장님. 네, 이제 저가 매수세의 그 움직임이 조금 미국에서 먼저 움직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한국에서도 작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장이 조용했는데 반도체는 뭐 약간 처음보다는 많이 수그러졌지만은 그래도 우리랑 많이 관련되는 마이크론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쪽 샌디스크 이런 쪽 한 2% 남짓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일본에서 일본이 아마 키옥시아가 엄청나게 폭등했을 거예요. 폭락한 거 고스란히 다 말아올려서 분위기를 그쪽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한국도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있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것이 삼성하이닉스 중심으로 좀 오래간만에 나와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빅테크하고 반도체 주가 흐름이 어제부터는 미국도 비슷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느 정도 공통 분모, 빅테크는 반도체건 결국은 빅테크가 투자를 하느냐 중요한 거니까 공통 분모를 확인하는 그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측면에서 좀 예의주시할 만하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말씀까지 듣고 또 추가적으로 두 분께 계속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볼까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 예, 열심히 봤습니다. 저도 열심히 봤습니다. 예, 네. 열심히 봤는데 일단 오늘의 반등의 주역은 외국인과 기관이었는데 기관들도 보면 금융 투자 쪽으로 좀 많이 들어왔고요. 예, 근데 이제 뭐 프로그램 매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기관들 자금이 순수 기관 자금보다는 금융 투자 쪽이기 때문에 아마 ETF 쪽은 좀 산 것 같아요. 개인들이 산 걸로 보이고 일반 현물은 한 2조 3천억 이상 오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그래서 오늘 뭐 사이드카가 우리 또 매수 사이드가 걸리긴 했는데 일단 아직은 추세 전환이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추세 전환의 발판 정도는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 다음 주에 있을 이벤트들 다 소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걸로 보이는데 이번 주 다음 주가 뭐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죠. 그래서 제 예상은 그 이벤트가 무난히 넘어간다라고 하면 뭐 이제 8월부터는 조금 아주 뭐 엄청난 랠리가 아니라 좀 잔잔한 랠리가 좀 다시 한번 뭐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제 시나리오는 이번 주 다음 주에 한 7,000포인트 근처까지 갖다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8,000포인트를 노리는 건 8월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JP 모건, 모건 스탠리, 뭐 UBS 모두 다 지금 반도체 과매도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비중을 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라도 좀 사야 되는 구간이다. 뭐 분할 매수냐, 뭐 전술적 매수냐 여러 가지 표현들은 좀 다르긴 한데 여전히 많이 빠졌다는 거에 대한 거는 공감을 좀 하는 걸로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마이크론 관련돼서 프리 캐시플로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배당을 더 늘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도 미국 투자자들로 하여금 미국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FCF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FCF 부족한 굳이 빅테크보다는 마이크론이 더 낫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니까. 현금 흐름이.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뭐 하여간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들, 네. 좋은 회사라는 얘기가 또 보고서가 또 나오면서 분위기가 이제 조금 반도체를 여기서 더 빼진 않을 것 같은 분위기는 여전히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물론 확인은 좀 해봐야 되겠죠. 지금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시면 여전히 아직은 추세가 그닥 그렇게 뭐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때도 한번 제가 오늘보다 내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오늘보단 내일이 더 중요하고 네. 목요일 날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일은 지켜주기만 해도 괜찮은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또 장 후반으로 가면서 선물을 좀 매도하고 있는 게 조금 꺼림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물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볼까요? 지금 상황? 지금 다행히 이제 코스피는 사고 있는데 네. 선물은 지금 사다가 한 6천억 이상 사다가 이때가 한 6,500억까지 샀었네요. 오. 사다가 지금 매도로 좀 전환돼 있죠. 네. 그래서 일시적인 차익 실현인지 그동안 지금 3거래일 연속 샀기 때문에 이 규모가 크지 않는다라고는 모르겠는데 규모가 커지면 조금 내일 또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에 종가 무렵이 어떻게 이제 거래가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10분경에 네.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뭐 자신 있게 말할 구간은 아니죠. 지금 단시간에 빠진 게 얼만데, 그쵸? 네. 그렇습니다. 한두 달 만에 9천에서 지금 6천을 본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 요 하루 만에 말하기에는 그건 뭐 불가능이지만 어쨌든 추세 전환의 발판 요런 단어는 좀 써주셨고 구글 비롯해서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들 실적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별 문제가 없다면 다음 달부터는 폭등이라기보다는 잔잔한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조심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증시는 사실 좋지 못했지만 메모리 쪽은 그래도 상승을 했는데 네. 뭐 상승하다가 약간 약해진 뭐 그런 부분도 그렇죠. 있고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될까 좀 그런 부분이 연관지어서 좀 머릿속이 좀 복잡하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연관 짓는다면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마이크로만 보면 말이죠. 마이크론. 그 마이크론이 어저께 좀 조금 올랐죠. 조금 오르고 참 많이 오르다가 좀 나왔고 ADR은 약간 빠지긴 했어요. 네. 그런데 결론은 같이 간다 보시면 한번 볼까요? 오늘 좀 올랐는데, 네, 한번 보실래? 마이크론이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12개월 포워드, 그러니까 올해 지금부터 내년도 1년 이렇게 했을 때 6.9배.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랑 비슷하게 하려면 그거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거 했을 때 5.8배인데요. 하이닉스 ADR이 오늘 아침에 종가가 하나로 바꿨을 때 한 223만 원이에요. 아, 물론 어저께 종가 하이닉스가 176만 원, 오늘 많이 올랐죠. 오늘 185. 네, 185인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본주 대비 26% 프리미엄이고 네. 185면 아마 이게 20% 정도 프리미엄으로 아마 좁혀든지 모르겠어요. 제가 구독자님 아침 말씀드릴 때 궁극적으로 이게 프리미엄은 20% 이하가 맞다. 이벤트 결국에 가서는 왜냐하면 지금 그 TSMC의 프리미엄이 15%예요. 근데 그거 다르죠. 여건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밑으로 내려가서 수렴하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서 수렴을 해야 되는 네. 게 맞겠죠. 그래서 요거가 이쪽이 어쨌든 223만 원이 오늘 185만 원 됐습니다만 괴리가 한 20%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 만약에 ADR 오르면 또 20% 이상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7월 29일 날 그거 펀저빌리티 전환이 풀어지면서 네. 실제 되는 거로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수급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 있는 상태예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가 있는 상태에서 요
하이닉스 ADR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7.1배, 5.6배, 5.6배예요. 둘 다 내려와서 내려온 게 이게 앞이 바뀌었으면 좋겠죠. 네네. 8.5, 8.6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얘네 8.5, 우리가 8.6, 아니 9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같이 내려왔는데 우리만의 이슈로 봤을 때는 특별히 더 망가진 건 아니에요. 근데 수급이 본주가 지금 이 모양이 됐으니까 오늘 180몇만 원 해봤자 4.6배 되는가 말까 4.7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거긴 하죠. 네. 그래서 마이크론이 오늘 많이 오르지 않고 약간 한 거는 여전히 지켜보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충돌하는 게 이겁니다. 아까 골만삭스가 오늘 아침 그 코멘트 한 거 중인데 헤지펀드는 미리 뺐다. 미리 뺐어요. 그리고 아까 스마트폰이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우리 쉴 때부터 해가지고 어제부터 야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산다. 뭐 그래서 사도 돼. 그래. 리와인드 뭐 이렇게 그렇지. 나오죠. 그 얘기 어제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동시에 막판에 와서 이제 투매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네. 투매. 얘네들은 이 영어 단어로 이걸 쓰니까 그거에 진실한 사람들은 야 이거 못 믿겠어. 만약에 그 7월 20 다음 주에 빅테크도 있고 삼성하이닉스 뭐 실적 발표되는데 둘 다 안 좋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올라가다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충돌하는 지점인 거예요. 실적도 좋고 빅테크가 좋게 나오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고 확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숏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숏 커버링하고 포지션 되면은 갑자기 올라갈 수 있어요. 둘 다 충족이 네. 되면 근데 둘 다 충돌이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둘 다 안 엔드가 되면 아니고 O가 아니고 둘 다 XX면 어떻게 되죠?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런 그러면 사람도 뭐 있기 때문에 투매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충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강 후야 뭐 이런 식으로 충돌이 왔다 갔다 된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요거는 그걸 우리가 보면은 한 며칠 정도 더 지켜보자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 심리가 어쨌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좀 형성돼 있다. 저가 매수 들어온 건 맞아요. 네, 그건 저가 맞아요. 매수는 맞지만 오늘 지금 채팅창에서 그래도 오늘 하루 조금은 숨쉴만하다라고 써주신 분의 말씀이 제가 확 좀 와닿았는데 하루 숨쉴만한 걸로 또 사람 속이고 시장이 또 뒤통수를 치면 어쩌나라는 생각이 하기 싫지만 요즘 장으로 보면 그런 의심도 사실은 하게 돼요. 워낙에 좀 시장이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잠깐 숨 쉴 틈을 조금 주고 또 빼나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뭐 지금 일단 남자친구가 한번 바람 폈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 비유가 예. 생각하기 싫은데. 그렇죠. 예. 어쨌든. 예, 네. 항상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면 네. 조금만 이상해도 의심하는 거예요, 사실 남자친구가 사람들은. 바람 피면은 의심을 한다. 여기서 다음에 또 그럴까봐 이제 그 어디 의심이 간다 한 번 그러면. 싹 트면 그럼요. 네. 네, 항상 무서운 겁니다. 의심이라는 네. 건. 근데 투자의 세계에서는 의심이 자주 있죠. 계속 의심합니다. 예, 사실은 의심하는데 뭐 아까 센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론 이제 그 이벤트들에서 거꾸로 뭐 이렇게 안 좋은 게 두 개가 같이 나와 버리면 네. 시장은 또 한번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뭐 내일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셔야죠. 예, 좀 내일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알파벳 실적 발표 전에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뺄 수 있죠. 그렇죠. 목요일 새벽이니까 예, 내일 수요일이니까. 내일 수요일이니까. 네. 그러면 오늘 4% 올랐는데 내일 2% 빠진다. 이 정도까지는 용인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릴 때 좀 더 올리고 떨어뜨릴 때 좀 덜 떨어뜨리면서 좀 버텨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밟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좀 나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번 주 다음 주에서 한 7천 얘기했잖아요. 7천 네. 사실은 7천은요. 요즘 같은 장이면 오늘 3.5% 올랐잖아요. 내일 그 정도 올라가면 바로 7천이에요. 예, 근데 그러네요. 근데 제가 7천 한 50포인트 정도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네. 계속 뭐 대꼬박꼬 나올 수 있죠. 한마디로 뭐 조금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샀다가 또 빼고. 그걸 또 역이용해서 또 이제 그걸 또 파는 또 세력이 생길 수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오늘 보면 갑자기 선물 막 사는 척하다가 마지막에 던지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재밌는 건 지금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세요. 코스피도 보면 외국인들이 쭉 사다가 지금 동시호가에 던졌어요. 네, 물량을 지금 한 얼마 줄였냐면 한 2천억 이상 줄였죠. 예,
2천억 이상을 또 한번 팔았습니다. 동시호가에. 네. 그러니까 이들도 제가 이제 소극적 분할 매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맞아요. 요즘에 그 실천을 외국인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극적으로 계속 분할 매수하고 있죠. 예, 적극적으로 안 사요. 하긴 하는데 조금씩 네, 소극적으로. 일별 네. 동향 보면은 외국인들이 보면 여기 보면 조 단위로 사다가 20일 날 어제 오늘은 2천억씩 사고 있어요. 2천억, 5천억 뭐 이렇게 사요. 그쵸, 그러면 천억 단위로. 이거 거의 우리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5천만 원 사는 거거든요. 2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할까요? 그 정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아직은 적극적인 매수는 안 나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외국인들도 똑같아요. 확인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투자자들이 똑같다. 그러니까 오늘 또 반등 나왔다고 너무 기뻐서 내일부터 고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일 또 아침 시장을 또 한번 보고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뷰를 그대로 유지하시지만 그렇다고 지금 적극적으로 내일부터 무조건 고고 이렇게 하기에는 확인할 게 지금은 많죠. 많은 예. 시장이다라는 걸 강조해주고 계시고요. 오늘 마감가 잠깐 또 확인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코스피 결국에 오늘 3.56% 상승이네요. 6747로 마무리가 됩니다. 6,830선도 회복을 했던 코스피인데 그래도 오늘 230포인트 이상 올라가면서 6,747이고요. 코스닥 오늘 내내 하락하다가 그래도 상승 반전 0.49% 상승 753선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대표님 근데 짚어주신 것처럼 외국인은 1,000억 단위예요. 6천억 정도 지금 매수 잡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의 순매수 흐름 보여집니다. 자,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 괜찮고요. 니케이도 3% 이상 올라가고 상해도 1.4% 상승, 심천종합 3% 상승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요. 나스닥 선물도 1.2% 현재 상승 구간 확인이 됩니다. 달러원 환율 1,473원에 내려와 있어요. 4원 정도 오늘 4원 50전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대략적인 분위기만 보겠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빨간불이 많죠. LG, 엔솔, 약보합 정도 빼고는 삼성전자 6%, 하이닉스 4%를 비롯해서 빨간불이 압도적으로 상위권에는 많습니다. 삼성물산도 8%대 상승해 줬고요. 이런 가운데 셀트리온 하나금융지주 소폭이지만 하락했고 한화오션도 오늘 하락세였네요. 대체적으로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좀 볼 만한 상황들이 많아요.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해서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9.7% 상승했죠. 오늘 로봇주가 장 중반부터 해서 상승세가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상한가 갔던 삼천당 제약 오늘은 하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29% 이상 지금 빠져 있는 상황. 여기 하한가 또 하나 있죠. 코롱티슈진.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 하한가가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2개나 나와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코스닥 지수는 빨간불로 마무리됐다는 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삼전 닉스 얘기도 물론 해야 되지만 지금 방금 본 요 바이오 얘기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삼천당 제약 좋은 이슈 있다 상한가 갔잖아요. 오늘 하루 만에 또 바로 하한가. 네, 코롱 티슈진도 하한가. 이게 시총이 좀 큰 종목들이잖아요. 10위에 있고 그래도 15위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코스닥이 지수상으로 빨간불을 켰다는 것도 어쨌든 좀 다른 종목들이 선전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바이오 종목 좀 봐주시겠어요, 대표님? 네, 일단 코오롱 티슈지는 이제 그 10월 두 번째 임상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뭐 한번 거절을 당한 거죠. 지금 FDA 허가 신청에서 지금 미국 임상 3상 첫 번째 시험 결과에 대해서 지금 실패가 아닌 절본의 성공이라고 이제 회사는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약간 이제 요 관련돼서 잡음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코오롱 티슈지 하고 있는 그 관절염 치료제인데 이게 안에 보면 연골을 좀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거예요? 인보사? 예, 인보사죠. 인보사를 이제 다시 이제 예전에 불순물 이슈 때문에 한번 거절당했잖아요.
그걸 지금 다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또 여기도 10월 달에 또 다시 또 이제 뭐 집어넣겠다 임상 결과를 보고 다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일단은 실패가 아니라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회사 입장이고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패죠. 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 안 된 거잖아요. 좀 시간이 그럼 11월 달로 이연됐다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하루도 못 기다리는데 지금 예, 그러니까 당연히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ADR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 ADR입니다. 미국 회사입니다. 티슈지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ADR. 그렇죠. 예. 그래서 코오롱 그룹이 이제 예전에는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는 회사가 이제 지금도 있죠. 이 회사가 이제 주도했었는데 사실은 코오롱 생명과학이 티슈진의 권리를 갖고 있었었고요. 이제 그게 따로 상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회사를 코오롱이 이제 자회사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격인데 네. 그래서 이 회사는 뭐가 안 되냐면 ETF에 편입이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코오롱 티슈진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의 바이오 다른 종목들의 그닥 영향이 크지 않았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당연히 안 좋은 뉴스 나오니까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심리는 안 좋아졌죠. 예, 그래서 오늘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약했고 그게 코스닥이 장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뭐 알테오제는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다른 종목들도 낙폭을 좀 많이 줄였다. 네, 바이오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도 한 1.6% 다시 반등 나왔고요. 삼천당 제약은 이제 이게 그 한마디로 심사 받기 전에 넣는 이제 AND 뭐 이런 걸 넣었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상한가를 갔잖아요 어제. 제가 어제 그걸로 상한가 갈 일인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기관과 외국인은 팔았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 근데 오늘도 팔았습니다. 예, 그 얘기는 오늘은 장 시작하자마자 한가를 간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 출발했다가 한 19%까지 올라가다가 한가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위에서 사신 분은 한 50% 이상, 50% 가까이 떨어지는. 이런 거 잘못 쫓아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두 종목 오늘 하한가 간 이런 종목들은 오늘 사실 팔고 싶어도 못 파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하셔야죠. 지금 그거야 삼천당 제약은 그런데. 팔 수 있는데 안 파신 거고 많이 파셨겠죠. 예. 네. 일단 전에 이 이슈 터졌을 때 반등 나오면 파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티슈진도 뭐 이번에는 다르겠지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죠. 아직은. 예, 그래서 조금 더 오히려 결과 나오고 사도 늦지 않을까? 뭐 안 늦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 투자하실 때 하나에 너무 매달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코오롱 티슈진도 인보사 하나에 매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에스페스 요거 관련돼서 매달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하나에 매달려 있는 회사들은 위험하다. 안 되면 끝나요, 그냥. 예. 또 펩트론 같이 또 1112 그거 하나만 딱 그거 보고 있는데 다른 거 한다 이러면 또 갑자기 확 빠져버리죠. 예,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조금 공부보다는 웬만하면 좀 개인들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뭐 바이오 섹터들도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럴 때 안 좋을 때 악재가 다 나오면서 터는 게 낫다. 오히려. 그래야지 좋은 기업들이 나중에 올라갈 때 더 탄력 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쪽으로 워낙에 오늘 또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서 그 부분부터 짚어봤습니다. 센터장님께는 아무래도 좀 테크 쪽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그 키미스리 있잖아요. 네네. 우리 어제도 얘기한 부분 중에서 그 센터장님도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훨씬 더 많은 메모리를 요구하는 네네. 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딥시크하고는 좀 다르다. 네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미국 시장의 분석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많이 했겠죠. 미증 씨.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워낙 많으니까 케이스리가 뭐 그만 30분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궁금한 게 30분 얘기. 궁금한 건 뭐냐면 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키미3가 훨씬 많은 메모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네네. 그러면 삼성과 닉스의 궁금한 건 그거죠. 완벽한 호재인 건가 이거는. 네네. 네. 호재죠. 호재인데 네. 일단 KB 캐시 메모리가 주는 건 맞거든요. 네. 단위당. 항상 우리가 효율화할 때는 단위당 코스트라든지
그 용량이 주는 게 먼저예요. 컨커런시,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캐파를 증가시키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단위당 수요를 줄인다는 건 팩트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얘네들이 조그맣게 하려는 게 아니고 장사를 크게 많은 곳에다 여러 군데 서비스를 하고 미국이 아니더라도 뭐 남미도 하고 어디도 하고 중동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버를 대충 가지고 있어서는 못 하지 않습니까? 네. 동시에 들어오면요. 그 KB 캐시 단위당 KB 캐시 메모리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를 커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가 부족하게 될 걸로 보는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냐 하면은 완벽하다는 거는 무조건 나오자마자 좋은 거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컨커런시 동시 접속자가 어저께 뭐 서버 나가는 거죠. 서버 마비되는 식으로 이런 식이 되면은 야, 나 서버 마비된데 나 비즈니스 이렇게만 할래. 이러면 우리한테 수혜될 거 없지. 그러니까 수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걔네들도 비즈니스를 확장을 제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확장을 하는 과정에 당연히 메모리가 더 필요하다. 네. 두 번째 이 메모리가 우리 걸 쓸 것이냐 걔네 걸 쓸 것이냐 중국 건데 걔네가 준비가 안 됐다고 보는 거니까 우리한테 올 거라 보는 거고 미국에 만약에 걔네 거를 오픈 웨이트잖아요. 그걸 받아와서 걔네들이 무슨 기업에서 사용한다. 그쵸. 그러면 미국 회사들이 반도체를 우리 거 쓰겠어요? 중국 거 쓰겠어요? 우리 거 먼저 사용하겠죠. 맞아요. 중국 내 로컬 수요는 우리 거보다는 중국 걸 쓰려고 하는데 그거는 중국계 제품이 제대로 됐느냐 CXMT가 이걸 봐야 되는 거고 그거는 약간 차치하더라도 중국 외 지역에서 그 오픈 웨이트 오픈 소스가 다릅니다만은 걔네께 확장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먼저 기회가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손해 볼 건 없고 파지티브하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사실은 딥시크 때와는 확실히 다르네요. 그때만큼의 뭐 충격이라든지 오래 가지도 않았고 사실 연휴 동안에 우리가 하루 휴장인 것도 있고 그냥 딥시크가 넘어갔잖아요. 이슈가 됐던 거는 네. 다 까먹을 것 같은데 딥시크가 저렴한 비용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이 다 쓸모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파는데 우리 미국의 그 빅테크들이 자빠져 죽게 생겼다. 이래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얘네가 오픈 웨이트로 왔기 때문에 미국도 채용할 수도 있고 어디도 채용할 수 있고. 오히려 엔비디아 거를 써야 된다. GB300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더 나오죠. 그렇지. 예. 근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 지네들끼리 헤게모니가 돼갖고 미국의 라지 랭귀지 모델 누가 문제냐? 오픈 AI하고 누구지? 엔트로피. 얘네들의 경쟁력이 과연 의미 있는 건가? 그 퀘스천은 다른 거예요. 얘네들이 올라왔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면 미국의 AI 자산 중에서 인프라 자산 말고 반도체 하드웨어 말고 이 소프트웨어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은 경쟁이 붙는 거 아니야 해서 미국을 낮게 볼 수 있는데 미국도 아까 인프라로 따지면은 엔비디아라든지 기타 등등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 전에 있던 거하고는 좀 양상이 다른 겁니다. 네. 그때보다는 질적으로 우리한테 나쁘지 않고 좋은 거고 그때는 하드웨어 자체가 뭐 덜 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겼던 거죠. 예. 근데 아무 관계 없었죠. 키미 K3 같은 경우는 그러면 컴퓨터를 덜 쓰나? 그것도 아니다. 그렇죠. 네, 그거 더 보면 써야 더 쓰면 더 썼지. 역대급 GPU HBM이 사용된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 그러면은 가성비로 가격이 저렴하냐?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가격도 가격은 저렴해요. 근데 이제 전작 대비해서는 가격이 좀 큰 폭으로 올라서 그건 당연하지.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전작은 예. 워낙 이렇게 수익이 봐요.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전작을 비교할 게 아니고 지금 갖고 있는 게 키미 K3의 그 100만 토큰을 할 때 추론 비용은 94센트를 알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어드밴스된 것이 클로드의 페이블. 페이블. 그 추론 중에서 고사양 추론 페이블이 2.7달러고 그보다 낮은 거 오퍼스가 1.8달러예요. 네. 이거의 3분의 1 가격이고 어쨌든 반 가격이에요. 아. 그러니까 최근하고 이걸 비교해야죠. 얘네들의 전거하고는 당연하죠. 성능이 좋아졌는데 근데 성능이 좋아졌는데 코스트 대비했을 때 성능의 그 가성비가 기존에 나와 있는 미국의 웬만한 거하고 비등비등하고 얘네들 장점은 3D 만들고 이런 거 할 때 네네. 웹을 액세스할 때 장점이기 때문에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컴퓨터 자원이 택도 없다라는 게 어저께 바로 드러났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쟁이 심화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키미 K3 자체도 메모리를 더 사용한다. 이런 쪽으로 지금 분석이 더 나온다.
키미 K3 말고도 지금 알리바바에서도 또 하나 내놓는다고 해서 그것도 근데 평점은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한 47점대인가 뭐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과의 이제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 간의 경쟁은 좀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which is 굿이에요 어떤 면에서. 네. 왜냐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라지 랭귀지 모델 오픈 AI하고 저기 엔트로픽의 가치에 대해서 걔네들이 뭐 저기 뭐 이렇게 뭐지 IPO하고 할 때 힘들어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면 주식을 볼 때 곡괭이하고 우리 이런 쪽이 더 가치가 있다는 그렇죠. 식으로 가면은 그러면 당연히 그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하고 삼성하이닉스 쪽으로 나중에 제대로 판단하면 이렇게 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게 확 바뀌지 않는 거 그렇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물론 걔네들이 이게 정도가 심해서 오픈 AI하고 뭐 저기 엔트로픽이 망한다. 사업 자체가 확 준다 스케일 다운된다 그러면 안 되죠. 이러면 네거티브하지만 적절하게 경쟁하는 관계로 가면 우리한테 나쁜 게 아니에요. 네. 그게 그 일간 단위로 순위가 바뀌니까. 그렇죠. 예. 매일매일. 네. 지금 거의 올림픽을 매일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순위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이냐. 아까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JP모건 쪽에서도 반도체주의 급락이 과도하다.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조하다. 뭐 사실 우리 그렇게 마음으로는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그렇게 따라주질 않아서 너무 답답했던 거잖아요. 근데 JP모건에서도 이런 분석을 했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점점 심해질 것이다. 뭐 과거에 얽매여서 겁먹을 필요 없고 시장 감도는 공포는 가짜 신호다라는 표현까지 근데 써서 모건스탠이 얼마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 겨울 근데 다른 분 아니에요? 다른 분이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KB증권, KB 맞아, 얘기하는데 무슨 증권 뭐 해가지고 나올 때 그 말들이 다 다른다는 걸 기본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 걔네들의 따라. 욕구가 다르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다른 것처럼 맨날 헛소리하고 바꿔 그러는 게 아니고 의견이 다른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니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싸졌으니까. 부서도 좀 다르고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센터장님은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라고 몇 번 말씀해 저한테 주셨던 자료긴 한데 어쨌든 오늘 21일이니까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나왔는데 계속 수출 데이터는 잘 나오더라고요. 네, 잘 반도체도 뭐 그 역대 분위기 좋았겠죠. 그렇죠. 예, 분위기도 맞습니다. 괜찮았고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맞물려서 시장이 또 그동안에 많이 빠진 것도 있고 반도체 탑2를 중심으로 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요. 삼성 얘기하면서 오늘 로봇이 대표님 갑자기 좀 잘 갔잖아요. 네. 삼성하고 관련이 좀 있나 봐요. 삼성 뉴스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보죠. 예, 그게 삼성에서 이제 그 로봇 사업 조직을 신설해서 노태문 대표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걸 이제 DX 부분장이 직접 이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DX는 완제품 만드는 데잖아요. 휴대폰 만드는 사업부 거기서 이제 직접 관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DX 사업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로봇 사업부가. 그다음에 조직 개편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고 거기에 지금 부사장님인가가 아마 들어오시는 분이 현대자동차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운영 방향을 포함해서 로봇 전략 주도했던 분이 온답니다. 예, 그분이 이제 부사장으로 지금 하면서 로봇 전략 팀장으로 하면서 로봇 사업을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로봇 핵심 경쟁력인 데이터 확보에도 나선다. 그래서 구미 사업장에서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해서 로봇의 빠른 현장 투입을 마련하겠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데 앞으로는 이제 로봇 피지컬 AI의 가장 핵심은 데이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확보에 나선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게 결국엔 피지컬 AI를 국가에서 하려고 했던 것들,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이 하는 것들, 계획들 다 보면 다 이 데이터에다 꽂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토큰화돼서 이게 경쟁력이 되는 거죠 앞으로. 예, 그래서 이것도 저는 요거 이슈가 나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랜만에 반등이 좀 나왔고 섹터 전반에 LG전자까지도 오늘 올라왔을 거예요 아마 그죠. 예, 그래서 LG전자도 올라왔고 에브리봇 작은 로봇주들이 그동안 워낙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한 상한가 가는 종목들 나왔고 인탑스 같은 이제 삼성전자 직접 관련 있는 회사 같은 경우도 한 13% 올랐고 로봇스탑 9% 뭐 그래서 오늘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삼성발 훈풍으로 이 조직 요거 개편한다는 얘기 하나로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 로봇주들이 오늘 이제 상한가가 종목들 비롯해서 쭉 보니까 하나하나 좀 눌러보니까 대부분이 5월부터 시작해서
뭐 5월 중순, 6월 초 고점 찍고 조정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과연 오늘의 이 뉴스가 추세를 돌릴 만한 그 정도의 뉴스인가? 추세를 돌리는 건 아니고 이제 바닥을 잡으려고 신호를 좀 준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여기서 더 떨어뜨리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거의 지금 뭐 반토막 이상 났죠. 거의 한 뭐 70%까지 빠진 종목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대장이라고 보는 이제 로보티즈를 보시면 6월 2일이 고점이었어요. 이제 젠스랑 CEO 왔던 고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46만 4천 원이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40만 원으로 잡더라도 지금 반토막이 넘게 났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는 기술적으로도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고 또 로보티즈는 옵티머스 쪽으로도 납품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뭐 옵티머스 지금 하반기에 생산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또 이제 또 반등 준비를 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작은 종목들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은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종목들은 그냥 뉴스에 움직인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과 관련된 레인보우를 사시는 게 맞지 않나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거면 예, 만약에 투자를 하실 거면 여기 보세요. 거래 없이 그냥 흘렀어요. 제가 이제 ETF의 레버리지 ETF 얘기 요즘 안 하면 다 좀 너무 서운해하니까 한마디 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수급을 다 뺏어갔다. 코스닥의 수급을 다 뺏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성을 키웠다라는 부분에 너무 초점을 맞추시는데 맞아요. 결론적으로 마이크론도 32% 빠지고 반등 나왔고요. 키옥시아도 53% 빠지고 반등 나왔는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도 35%, 하이닉스는 40% 예, 빠지고 반등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결과론적으로 보면 ETF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피해 본 건 없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건 다른 종목들이 피해를 봤죠. 수급이 다 글로 뺏기면서 뭐 이거 보시면 다 이렇게 거래 없이 흘렀어요. 예, 근데 로봇주들도 그 중에 피해주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뭐 현대차도 거래 없이 빠졌습니다. 예,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우리가 5월 말부터 6월 한 15일까지 ETF로 끌어올린 거죠. 정확히 네. 얘기하면 예, 고점을. 예, 그러고 나서 계속 수급을 뺏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씀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니 그게 전적으로 네. 동감합니다. 수급을 많이 뺏긴 것이 그렇죠. 뭐 코스닥의 뭐 소부장만 뺏긴 게 아니고 다 뺏겼죠. 현대차도 뺏긴 것 같고 당연히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조선주들도 뺏겼고. 변압기도 변압기, 조선주 뭐 다 뺏겼죠. 뺏겼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오늘 올라서 26만 원인가 180 몇만 원이잖아요. 근데 ETF가 있기 전에 5월 20일 주가로 뵀을 때 하이닉스는 안 빠진 겁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230만 원부터 분할해서 살 수 있다. 또 190만 원 살 수 있다 해서 제 말대로 해서 샀더라도 220만 원, 10만 원 되니까 손실이라는 건 맞거든요. 그건 죄송한데 절대 주가가 삼성 하이닉스는요. 그냥 마이크론과 같이 빠진 거예요. 맞아요. 마이크론과 같이 빠졌는데 본주가 180만 원까지 빠진 거는 ADR 때문이에요. 그렇죠. ADR은 지금 얼마라고? 223만 원이에요. 223만 원이 3만 원이면 본주가 갔으면 우리가 덜 억울하잖아요. 삼성 하이닉스를 이렇게 그 마이크론하고 같이 뭐 공통적인 빅테크의 헤게모니고 뭐고 뭐 LTE가 어쩌건 같이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ADR이 이렇게 가면서 이게 20몇 %를 확 이렇게 하니까 이게 떨어져서 184만 원이지 사실은 200만 원 이하에서 놀면 안 되는 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두 배 ETF를 재해놓고 5월 20일 하면은 삼성전자는 변명의 여지없이 빠져있어요. 그렇죠. 그때 그 당시도 20 노조화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 당시도 29만 원대는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이 두 배 ETF가 하기 한 일주일 전 그때 노조 이슈가 있었고 그치. 그다음에 뭐지 반도체 뭐지 다 좋긴 한데 좀 재수 없는 것도 있죠. 그 HBM이 부각이 안 되고 오히려 파운드리 적자나는 게 부각되고 좀 하이닉스 삼성전자 입장에서 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하이닉스 ADR도 있는데 그런 거 없는 것도 그렇고 좀 짜증 나긴 하는데 어쨌든 노조 이슈도 있고 그 당시보다는 근데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 그 29만 원보다도 지금 더 빠졌으니까 네. 좀 많이 빠진 게 있는 건데 이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하이닉스 ADR로 다 몰려갔어요. 그럼 어텐션이 하이닉스 ADR 그냥 메모리는 그 마이크론 어차피 장 다 빠지는데 튀더라도 이게 더 튀겠지 딱 몰려가다 보니까 본주하고 삼성전자는 이제는 아작이 난 거고 네. 근데 그런 와중에 그나마 삼성과 하이닉스가 싸니까 다른 쪽이 반등을 할 때 저기 뭐지 변압기도 그렇고 다른 쪽도 그렇고 할만하면은 수급에 뺏기고 뺏기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꼬여서 그래서 그다음에 리밸런스 나올 때도 당연히 그렇죠. 이거 빼는 것보다 저거 빼는 게 나니까 그럼 쭉쭉쭉쭉 빠지니까 이젠 악재가 악재를 부르면서 손점에 나오니까 저쪽에는 이제 손을 못 대는 감이 어떻게 변화했다가 큰일 그러니까 다칠 것 같고. 미국은 뭐 이렇게 나스닥 되는 뭐 거지. CTA 얘기 나오는데 우리나라 CTA가 작동을 한 거죠 그때 이미. 그렇죠. 추세 추정 펀드가 작동을 해버린 확실하게.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혼자 121선을 갔다 왔어요. 예. 나머지 종목들은 61선을 마이크론 61선을 지켰고, 다 61선 예, 붙었는데. 버텼고 하이닉스는 61선과 121선 사이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면 조금 덜 올라가고 많이 빠지고. 더 빠지고 이런 거는 볼 수 있죠. 예.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큰 틀로 보면 조정은 다 비슷하게 받았는데 이제 다른 종목들이 피해가 5월 한 말부터 더 심해졌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그래서 아니 이제 정부 당국이나 이런 쪽에서 단순히 여기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특히 하이닉스만 보지 마시고 피해는 사실은 다른 종목들이 봤다. 수급이 그렇죠. 쏠리면서 예, 그렇습니다. 다른 쪽으로도 수급이 못 가고 사실 코스닥 지금 거래 대금 자체도 최근에 좀 말라 있는 그렇죠. 많이 상황이, 말라 있죠. 지금 네, 뭐, 많이 예, 말라 예. 있는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도 어쨌든 거래 대금 수급 쪽으로 또 생각해 볼 만하다. 로봇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로봇. 아니요, 괜찮아요. 다 연결되는 부분이라 너무 좋았는데 로봇 얘기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럼 로봇 하면 우리 현대차 아닌가? 현대차 오늘도 보합이었거든요. 오늘은 삼성전자 이슈니까. 그런데 현대차도 좀 이제는 40만 원 미치니까 예.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6월 초 78만 원이었던 게 이제 39만 원 지금 찍었는데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좀 조언 어떻게 해주실 수 있어요? 예, 조언은 더 사야 된다. 39만 원. 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먹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래 없이 흘렀고 지금 현대차가 뭔가 계획을 그만둔 게 있나요? 로봇 사업 관련돼서 그만둔 게 있어요? 최근에 이슈는 저는 부분 네. 파업 뭐 이런 것만 들은 거 그렇죠. 어떤 것 같아요. 자동차 네. 관련 뉴스만 나오죠.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덜 나올 것 같다. 그다음에 파업했다. 뭐 이런 얘기들만 나왔고 보면 거래 없이 흘렀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바뀐 건 없습니다. 모든 사업 계획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 올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하게 뺐죠 위에서. 그렇죠. 거의 50% 가까이 뺐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도 돌아설 자리까지는 내려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오늘도 밑꼬리를 많이 달았죠. 장중에 마이너스 4.7%까지 갔어요. 네. 그리고 보합까지 끌어올린 거니까 이제는 좀 바닥을 좀 잡으려고 하는 시도를 좀 보이지 않나.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현대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중요하죠. 일단 시장 그렇죠. 지수 측면에서 예,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또 자금이 더 갈 수밖에 없고 당분간 현대차는 좀 잘 버티다가 모멘텀이 나오면 아마 그 테슬라 관련된 모멘텀 나오면 좀 옵티머스 얘기 나오고 하면서 로봇에 관련된 얘기들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 다행히 삼성전자가 지금 그걸 시동을 걸었잖아요 오늘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뭐 현대차 그룹도 조만간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8월 중에 아틀라스 그 학습한 거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한번 보면 또 한번 모멘텀을 만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너무 지금 뭐 왜 현대차가 뭐 잘못해서 빠진 건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못 참고 판 것이. 근데 잘못 없이 빠진 그렇게 따지면 업종과 종목들이 다 너무 빠졌어요. 많지 않아요? 다 그렇게 빠졌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표현을 하냐면 주워 먹는 장이 됐다 이제. 다 고점 대비 50%에서 60%씩 빠진 종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종목들이 잘못을 했냐? 안 했어요. 심지어 화장품은 실적도 좋은데 반짝 올라가다 더 도로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만 생기면 반등은 20, 30%는 그냥 나올 수 있는 시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돌아서면. 예. 알겠습니다. 현대차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저 센터장님 네네. 소부장 쪽도 좀 궁금한데 오늘 투톱 가면서 소부장도 좀 잘 간 종목들 있는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별로 그렇게 세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강하진 않았지만 혹시 뭐 말씀해 주실 종목이 혹시 보이는 게 있으세요? 저는 소부장보다는 네. 소부장에서는 PSK 홀딩스가 좀 많이 올라갔고요. PSK 홀딩스. 나머지는 뭐 약간 더 빠지거나 뭐 기세를 못했어요. PSK 홀딩스 올랐지만 PSK
뭐 코리아 서키트, 뭐 테스, 뭐 기타 등등 다 조금 빠지거나 네. 오른 게 세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코멘트 드릴 만한 건 없고 네. 저는 삼성 전기가 어쨌든 전기. 이제 올랐다는 것이 네. 의미가 많이 있는데 올랐네. 혹시 시간이 되면 설명을 먹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요거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이 리포트가 두 개가 나온 게 있는데 어저께 댓글에 보니까 네. 175만 원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게 있어서 리포트가 예 맞아요. 175만 원짜리 나온 게 있고요. 300만 원짜리 나온 것도 네, 있고. 300만 원이 거의 똑같은 날 나왔어요. 그래서 음. 이거를 비교 분석을 해드린 게 더 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삼성전기 175만 원, 300만 원. 네네네. 음. 어느 증권사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게 맞겠죠? 네네. 왜냐하면 저기 다 자료를 쓰는 네네. 거니까 또 자료 원소스 얘기 안 했다고 또 화내시는 게 있는데 300만 원은 하나증권이고요. 네. 온도차가 큽니다. 제목은 그냥 한마디로 괜찮다. 올해 내년 사이에 실적이 뻥 오른답니다. 그러니까 빵 오르는 거예요. 올해도 빵 오르고 내년은 올해보다 한 2배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장은 더 안 짓는다 뭐 이런 것이. 그러니까 증서를- 빵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원 리포트는 예전에 나왔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생각보다 더 좋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로 삼성전기 모라타 가동률이 4분기 90% 이상인데 증설도 없기 때문에 계속 부족하다. 더 반도체 비슷하지. 고사양 제품을 서버종으로 늘다 보니까 범용도 필요한데 그쪽은 아예 줄 수도 없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엔비디아 새로운 제품 나오는데 더욱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익률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익률이 계속 올라간다. 다 아는 걸 다시 리마인드 시켰는데 더 강하게 어조를 강하게 적었어요. 리포트 보시면 하나증권 여기 우리 관계되겠지만 상당히 강하게 적었어요. 그리고 이게 MLCC가 한 축이고 또 하나는 뭐죠? 기판. 그렇죠. 플립칩 BGA라는 건데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함부로 확대가 안 된다. 증설을 해도 구조가 안 된다.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IBK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렸습니다. 무려 75%. 75% 올린 게 175만 원입니다. 아. 그동안도 보수적으로 보셨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다른 게 있어요. 네. 아까 그 하나증권은 올해 내년도에 90몇 프로 뻥 뛰고 내후년도에 약간 40%. 네네네. 내년도에 90몇 프로 뻥 뛰고 내후년도에 40%. 여기는 뭐냐? 50몇 프로, 50몇 프로. 아. 그래서 꾸준히 올라갈 거다. 수치는 어떻게 되느냐? 28년 기준으로는 고작 10% 차예요. 28년 기준으로 EPS가 10% 차인데 주가 목표 주가는 300만 원하고 175만 원이에요. 차이가 크네요. 그러면 이분도 실적에 대한 전망은 궁극적으로 비슷한 거 아니야? 여기가 앞에 확 올라간다 했지만은 그럼 뭐 차이냐 보니까 그 밸류에이션의 차이인데 밸류에이션 왜 차이일까라고 리포트를 보니까 이러더라고.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도 170만 원밖에 안 준 이유는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추론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외국인이 샀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안 나오는데 외국인 지분이 최근에 주가가 빠지는데도 계속 샀다. 네. 외국인이 계속 산다는 건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는 것 같다. 그리고 캐펙스 투자를 하는데 과거 삼성전기가 하는 거 대비했을 때는 보수적인데 이번에 계획을 내고 보니까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정성적으로 외국인의 행태와 그 다음에 캐펙스의 넘버의 증가율을 봤을 때 그래 이렇게 가긴 가는데 이 정도면은 28년도잖아. 그럼 밸류에이션을 좀 낮추자. 이렇게 한 거 아니겠냐 싶어요. 네, 네. 복잡하게 했는데. 확인하자 이거.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밸류에이션 배수차인데 여기는 Q이 아닌데 잘못했습니다. IBK. 예. Q하고 IBK는 외인 지분 늘었다는 거, 캐펙스 증산 요걸 감안했다는 얘기예요. 네. 아까 어닝의 차이가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밸류가 얼마냐? 300만 원은 28년도 EPS의 하나증권입니다. 하나증권. IBK 아니고 하나증권은 네. 28년도 EPS에 60배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 이익에 대한 전망에다 베팅을 하는 거예요. 60년치를 땡겨서 줬을 때가 300만 원입니다. IBK는 39배 주고. 네, IBK는 이익이 좀 낮습니다. 10%. 낮지만 그래도 아주 큰 차이가 없죠. 거기에 39배를 줬습니다. 네. 그 성장률은 58, 59, 91, 42. 자, 네.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PER을. 얼마를 주시겠어요? 58, 59%, 91, 42% 성장률. 하나는 39배, 하나는 60배. 올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도 아니고 내년, 후년, 내후년도고요. 후년. 네. 얼마를 주시겠어요?
제가 줘봤어요. 한 40배 후반. 중간값. 어린애도 중간으로. 할 수 있죠. 네. 그게 전문가냐 할 말 없습니다. 전문가는 별거 없어요. 하면은 220만 원 나와요. 다들 물려 있는 가격까지는 가네요. 그런데 물려 있는 물론 거. 가장 그 희망을 지르고 싶은데 네. 맞는데 과연 누가 사야 되잖아. 그렇지. 사는 사람들은 220만 원 하면 얼마 정도에 사실래요? 얼마 정도 줄까? 180, 얼마 정도 안전 마진을 두고 들어가실래요? 180 넘어가면 팔아야 되겠네. 그래서 안전 마진을 들 때 노멀 할 때 0.8을 하거나 0.7을 할 수 있고 아주 개떡이라 하면은 0.6까지 가는데 지금 저가 매수가 약간 스마트머니가 들어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주고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대충 어림짐작만 나오겠죠. 네. 지금은 살 수 있겠네요. 예. 130만 원대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삼성전기 왜 좀 두 증권사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뻥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 내년을 이만큼 높게 잡았구나라고 딱 와닿는데 그 뻥이 아니죠. 뻥 하고 이렇게 아, 뻥? 튄다는 거죠. 아, 그렇죠. 영어로 쓰면 안 되니까 영어로 쓰면 있는데 하여튼 한국말로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빵이나 먹을까요? 네, 빵 오늘 먹습니다. 빵이 준비가 돼 있어서 감자빵. 그러니까 감자빵 한번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나마 최근 들어 화기애애한 날이 대표님 또 언제 올지 몰라요. 제가 그러게요. 초치는 말일 수는 모르겠지만 자주 올 겁니다. 이제. 자주 올 거예요. 예. 아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빵 한번 우리 먹으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빵 드셔보셨어요? 오늘 준비한 게 원조 감자빵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저 네. 이거 줄 서서 사서 먹어봤습니다. 줄 서서. 이게 춘천 소양강댐 그 앞에 닭갈비촌에서 팔거든요. 오. 제가 또 먹어봤죠. 거기서. 아무래도 아기가 있으셔서 좀 그런데 많이 근데 애기가 다니시는 것 없을 같아요. 때도 먹었습니다. 아 그거는. 진짜. 감자빵 10개, 고구마빵 4개 이렇게 들어있는 10+4 최초 구성이고 3만 원대 구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감자빵 10개, 고구마빵 4개고요. 한 개당 2,842원 꼴인데 이게 약간 이렇게 통통하게 안에 감자, 고구마 이렇게 씹히는 느낌. 춘천 감자밭 감자빵 진짜 원조라고 하네요. 쫀득한 식감, 담백한 감자 필링, 달콤하게 채워주는 또 고구마빵 이렇게 각각 매력이 좀 다른데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희에게는 감자빵을 주셨는데 고구마빵 가신 분 없죠? 네. 고구마빵, 고구마빵도 달달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감자빵을 이 감자가 먹고 있습니다. 궁금하다. 감자빵이 더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감자빵을 더 많이 드려요. 10개나 드리고 고구마빵은 4개 드리는데 어떠세요? 두 분? 이게 안에는 감자가 꽉 차 있고 겉에 감자 모양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거는 찹쌀입니다. 찹쌀. 맞아요. 네, 찹쌀. 그래서 찹쌀떡 안에다가 감자를 집어넣은. 착 들어갈 때 네, 찹쌀떡 네. 그 감촉이 하고 느끼면서 네, 내용은 이제 감자로. 네, 쫄깃쫄깃하면서 부드러운. 네. 어쩐지 이게 그리고 약간 은은하게 달달한. 네. 달아요. 약간 달아. 약간 달아. 기분 나쁘게 달지 않고 은은하게 답니다. 맛있네요. 저는 예. 이거 처음 이렇게 딱 먹고 빵? 네. 떡 같은데 이런 느낌 들었거든요. 제가 원래 줄 안 쓰는데 20분 기다려서 호기심에 한번 사봤는데 예전에. 네, 그때 그 맛이 나네요. 빵과 떡의 제 느낌엔 중간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떡에 조금 가까워요. 센터장님 어떠세요? 찹쌀떡 할 때 찹쌀하고 처음에 왔을 때는 약간의 치즈 약간 응고한 거. 지난번 여기서 산 치즈 그 식감이랑 비슷해요. 약간 그런 느낌도 약간 달다고 느껴졌는데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제 입에 맞습니다. 맛있어요. 맛있네요. 왜 줄 서서 사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한다. 숯불 그 닭갈비 먹고 나면 그 바로 옆에 팝니다. 닭갈비집 옆에. 네. 전략일 근데 수도 있겠는데요. 같이 장사 잘 되자. 그냥 여기서 사 드시는 게 거의 39,800원, 개당 2,842원. 약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맛있. 들어와서 지금 맞아요. 좀 약간 시간 지났으니까 그럼 더 확, 따뜻할 때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더 맛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온기가 약간 남아 있는데 조금 더 따뜻하면 맛있을 것 같으니까 데워서 여러분 드시면
간식으로 완전히 좋을 것 같아요. 성인 간식으로도 좋지만 아이들 간식으로도 저는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마 듭니다. 애들은 건강한 맛이니까. 고구마빵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달달하게.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제 지금 오른쪽에 있는데 벽이 생겼어요. 네. 대표님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빨리 벽을 치워야 되니까 빨리 사셔야 돼요. 이 벽을 치워야 되니까 여러분 제습기를 사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습기. 에어드라이 제습기 가지고 왔는데요. 최초 12만 원대 구성입니다.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한 제품인데요.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이 있고요. 24시간 타이머 기능이 있습니다. 에어드라이 제습기 최초 12만 7천 원대 가지고 왔는데 이게 30% 할인된 가격입니다. 컴프레셔 4계절 8.5리터 뽀송뽀송 제습이 된다고 합니다. 자동 습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IPX4라는 방수 등급이 있고요. 지금 화면으로는 나가고 있는데 저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 세척 아래쪽에 물받이 칸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손잡이도 있고 뚜껑도 있어서 쉽게 물이 거기 차면 버리시고 이렇게 들 때도 편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밤에도 부담 없이 그러니까 소음이 좀 안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면 모드로 38데시벨 정도의 저소음 정도니까 자는데 문제가 주무시는데 없을 정도로 뽀송뽀송하게 쾌적하게 요거를 사실 옆에 있어서 들 수는 없지만 요 밑에 안 보이네요. 요 밑이 어쨌든 물바지예요. 근데 그 물바지 자체에 손잡이도 있고 뚜껑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네. 또 일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네, 요게 물바지구나. 물바지입니다. 이 물바지에 손잡이도 있고. 이야, 대표님 센스와 진짜 네, 운동을 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네. 밥값을 해야지. 12만 원대 구성이니까 요즘에 진짜 제가 집에서 있으면 에어컨 안 켜놓고 그냥 있잖아요. 자연 상태로. 바닥이 와 이게 수영장 와 있나? 이런 기분으로 습해요. 진짜 장마철. 제습기가 있으면 그럼 삶의 질이 이사를 가셔야 되는 그러니까 삶의 질이 좀 달라진다.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제습기 여러분 12만 원대 들여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시장 지금 얘기. 선물 흐름 보여드리면 네. 궁금해하시니까 이게 자꾸 시간이 매번 다 궁금해하시는데 이런 걸 너무 일희일비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네, 제가 하도 뭔가 희망 사항이 없어서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한 8천억 넘게 한 8,5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다가 마지막에 육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6,700억 정도 매도니까 일단 이게 뭐 내일 악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영향을 그닥 크게 미칠 정도의 매도는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네, 요거 외국인들이 매도했구나. 그럼 내일 조금 좀 누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이렇게 좀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내려와 있다. 이런 부분 오늘은 또 확인을 얌시럽게 또 했고요. 이렇게 꼭 마지막에 또 팔았어요. 어제도 마지막에 사더니. 요즘에는 좀 음. 막판 변동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올리면서 팔고 사고 올리면서 팔기 내리면서 팔기 싫은 거죠. 어, 그러니까 동시효과의 거래를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선물을. 그렇게 동시효과 생각하시면 때. 됩니다. 여기는 동시효과가 3시 45분이에요. 음, 집계가 근데 완벽하게 되려면 한 4시 10분, 9분에서 10분 정도 돼야 집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얘기 좀 해볼게요. 앞서서 뭐 말씀하셨던 업종들 좀 봤고 추가적으로 몇 개 더 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혹시 눈에 띄는 오늘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오랜만에 빨간불 켠 업종들이 좀 많아서 약간 신나는 하루기는 했는데 그나마 어떤 부분 좀 보셨어요? 오늘 대표님, 네. 네이버가 장중에 갑자기 확 한 5%, 5.7%까지 올라갔는데 네이버 주주들 사이에서 3% 이상 올라가면 상한가다. 상한가다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예. 지난번에 이제 우리 6월달에 그 엔비디아 글로브 네이버 클라우드 쓰는 바람에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대만에서. 근데 그 뒤로 다 빠졌죠. 오히려 더 빠졌어요. 최근에 수급이 더 꼬이면서 더 빠졌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6월 초부터 쭉 밀렸죠. 밀렸는데 지금 오랜만에 올라온 이유가 브루클린 자산운용사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데인가? 블루필드? 블루필드인가? 뭐 그런데 이제 캐나다에 대체 자산 운용사를 만나러 갔다. 누가
예, 여기 이해진 의장이랑 우리 여기 대표님이랑 해서 같이 이제 캐나다로 날아갔습니다. 임원 한 30명까지. 왜 간 거예요? 브룩필드 본사에 갔는데 네. 여기 기사에 보면은 AI 빅딜 전망 이렇게 나오죠. 네이버가 이제 AI 팩토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나라 1기가와트 정도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그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거 발표했습니다. 세종시부터 해가지고 발표했는데 그걸로 주가가 안 갔죠.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니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네이버 클라우드 그 아마디로 그 클라우드 아마도 코어위브 같은 회사가 네오 클라우드 업체가 될 수 있겠어? 아,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아의 코어위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네이버가. 엔비디아랑 자꾸 만나서 협업 논의를 해야 될 거고요. 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돈을 누가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브룩필드가 원래 대체 자산 투자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과 지금 AI 팩토리 구축을 추진 중인데 엔비디아랑 같이 요거를 좀 도움받으려고 자금을 좀 투자받기 위해서 간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행보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맨날 쇼핑만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죠. 그래서 갔다. 뭐 그래서 이제 시장이 어제 나온 뉴스인데 오늘 반응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잘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은 아마 35만 원 넘어가야 들어올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이게 코로나의 후유증이에요. 여기가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래요. 네, 네. 이게 38층 이런 데 물려 계신 분들 많습니다 지금. 네이버 오늘 모처럼 또 이슈가 있어서 올랐다라는 부분. 그 신세계도 한 6% 가까이 오르고 이마트도 오늘 의외로 또 5.8%, 6% 가까이 오르고 소비주, 백화점주 네, 인바운드 좀-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인바운드 수요, 어, 외국인들 인바운드 수요, 그게 가장 크고요. 그런 거 인바운드 수요 관련되는 아까 소비주 이런 게 있었고 화장품 중에서는 달바 글로벌이 달바. 오늘 많이 올랐어요. 네. 그건 뭐 다른 뉴스가 좀 있었는데 달바 글로벌은 이제 투자가들이 얘네들이 벤처 캐피탈이 많이 갖고 있는데 VC가 빠져나가는 물량을 다 웬만큼 큰 데가 다 받아갔어요. 그 뉴스가 나와서 올라가는데 잠깐 보실까요? 잠깐 볼게요. 달바 글로벌가 VC 벤처 캐피탈이 빠져나간 자리를 피델리티하고 국민연금이 채웠다. 이런 기사가 자세히 보시면 원래부터 얘네는 있어요. 네. 있는데 더 채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안 그래도 좀 뭐 저기 뭐지 APR 대비했을 때 밸류에이션을 좀 배울 쌌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었는데 이런 거 계기하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화장품이 실적도 기대감이 계속 좀 있는 상황 그렇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수출도 역대급이다. 네, 뭐 오늘 이런 나온 것도 그쵸. 많아서, 네. 얘기 계속 나오고 오늘 달바 글로벌 8%대 상승하고 코스메카 코리아 4%대 뭐 이렇게 상승했는데 아모레퍼시픽 2%, 한국꿀마 2%뭐 이 정도 네 상승했네요. 실리콘투자 3.8, 3.4%, 밸류에이션이 8.75배. 야, 이게 많이 싸졌습니다. 이게 좀 반도체 투톱에서 이런 식으로 퍼져가는 게 좀 지속되면 좋은데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제 반짝 아까도 뭐 어떤 채팅창 말씀 주신 글 중에 아 오늘은 잠깐 그래도 숨 쉴만하다. 그러니까 잠깐 숨 쉴 틈이 아니라 좀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쨌든 확인할 게 좀 많다는 거잖아요. 일단 그 아직은, 빅테크 나오면서 1+1 and A and B가 A or B가 되는지 A 작사 B 작사라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컨비네이션이 되냐에 따라 갖고 삼성 하이닉스가 얼마만큼 세게 만회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 만약 세게 만회하면은 다른 쪽 못 갈 겁니다. 네. 뭐 가는 확률은 금리 인상을 안 해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미국이 7월 29일 날 우리가 빅테크만 있는 게 아니고 FOMC도 있어요. 7월 그러네요. 29일 날.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거. 그리고 7월 29일이면 아직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 전쟁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 아직 동결이야. 이렇게 하면서 빅테크도 좋고 이렇게 나오면은 삼성 하이닉스만 폭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컨비네이션이 이상하게 되면은 또 이상한 또 시츄에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죠. 소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 투자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져야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아마 금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봐야 될 건 실적, 금리
네, 7월 말에 뭐 그렇죠. FOMC도 있고 지금 시장 금리가 또 다시 튀었잖아요. 지금 최근에 전쟁도 전쟁 그렇고.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안정화될 필요가 있겠죠. 전쟁 얘기 좀 해보면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눌렀던 게 전쟁 이슈도 사실 있는데 맞아요. 지상군 배치 옵션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고 후티 반군 홍해 봉쇄 시도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 그래도 10일 뭐 다시 휴전 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좀 복잡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네. 양동 작전을 둘 다 쓰는 건데 겉으로는 전쟁하면서 뒤에서는 협상하고 그게 원래 전쟁의 원래 모습이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전쟁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했죠. 그쵸? 네, 네. 계속했죠. 근데 그래서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할 때 3월 때부터 네. 이게 뭐 2, 3개월은 끝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관련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저렇게 생각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전쟁이 언제 6개월 만에 끝난 적이 있었어요? 없었죠. 없었어요. 관계되는 사람 많으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니까 9월 달 정도 이전에 끝나면 다행이다. 선거 이전에 끝나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그 전에 이제는 유가를 자꾸 자극해갖고 금리를 올리는 액션이 갈까봐 걱정인 건데 거꾸로 금리를 올리기에는 웬만해서는 얘네들 선거 앞두고 쉽지가 않으니 금리를 올리지 않은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뭐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해가지고 금리가 올라간다면은 그럼 주가는 아까 말한 그걸 견디지 못하는 섹터들은 가다가 말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진다는 기조가 보여야 소비 섹터나 이런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섹터가 골고루 좀 뭐 바이오도 그렇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맞고요. 후티 반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란 입장에서는 그럼 가장 큰 협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유가를 튀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트럼프가 조금 발을 뺄겠죠. 협상력을 높이려면 그러면 홍해를 지금 홍해 쪽으로 나가는 물량이 많아요. 사우디가 이제 그쪽으로 물량을 많이 빼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쪽까지 막으면 유가가 더 튀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후티 반군을 이용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란과 미국과의 분쟁은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꾸 사망자 전사자들 나오니까. 맞아요. 근데 우린 보도는 미군 전사자만 보도가 나오는데 이란은 전사자가 없겠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서로 지금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지금 본인들의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본인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쪽으로 본인들 지지층한테 내가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폭격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스트롱맨의 모습을 여전히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빨리 사그라들면 좋겠지만 또 협상은 또 협상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휴전 관련돼서 이번에는 저기 그 카타르가 나섰던 것 같은데 그죠? 중재국으로. 네. 그래서 아마 좀 그런 것들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후티가 홍해 봉쇄를 하면 유가가 115달러, 뭐 120달러 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뭐 10일 휴전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들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계속 뉴스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장에 대해서 한 말씀씩만 듣고 오늘 좀 마무리할까요? 네, 센터장님. 뭐 7천이 빨리 되면 좋겠죠. 7천? 네. 근데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여건이 다 성숙이 돼야 되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안 되더라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제가 저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태어나서 기술적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하는 적이 없었는데 그만큼 이제 펀더멘트 외적으로 흔들리니까 맞아요. 그게 6,448인가 그 이제 전저점 그거를 종가 기준으로 안 깨면은 그냥 끌고 갈 수 있다.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두 가지 A 플러스 B가 AX, BX 이런 상황만 안 하면 깨지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끝나고 제 세션이 있는데 아까 그 키미 케이스 있잖아요. 네. 그거가 메모리한테는 생각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분석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제가 그거까지 생각 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아니고 당연히 플러스지만은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그러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그 빅3 빅테크 발표될 때 그런 거 컴비네이션이 좋게 되면은 의외로 쓸 수도 있어요. 의외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낮게 잡으시면 여전히 괜찮긴 한데 낮게 잡을 돈이 없죠. 그쵸. 의미가 없으니까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도요? 예, 잘 참아야 되는 구간이다. 진짜 힘들긴 하네요. 참기가. 예. 우리 한
한 달 맞았잖아요. 이제 한 달. 하락한 지 한 달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음봉 나온 건 한 네. 달이 이제 5주째 그러니까 4주 음봉 나오고 지금 마지막 5주째 양봉이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락을 체감한 건 2주예요, 2주. 예, 그러면 2주 동안의 그 고통스러운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좋은 공부가 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주식이 쉽지 않다. 예, 그리고 펀더멘탈로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만 가는 게 아니다. 예, 항상 심리도 있고 여러 가지 수급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변수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근데 고차 방정식은 컴퓨터도 가끔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변수가 어떨 때는 변수가 한두 개로 이렇게 좁혀질 때가 있고요. 1, 2차 방정식으로 줄어들 때도 있고. 그냥 전쟁이면 예. 전쟁, 관세면 관세.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 지금은 지금은 되게 많은 변수들을 다 봐야 되는 아. 예, 그런 상황들이니까 네. 조금 그렇게 되면은 좀 큰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뭐 올해 연말 내년까지 갔을 때 어떻게 주식시장이 바뀔 거냐를 차라리 보는 게 지금 내가 호가창 하나하나 보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편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잘 버텨보자. 우리 지금까지 예, 잘 버티신 분들은 예, 또 다음 주, 뭐 이번 주 다음 주 잘 버티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클로징벨 라이브 함께 했습니다. 김장결 센터장님과 이권희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